어? 뭐 종합소득세가 3천만 원 나왔다고? 뭐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법인으로 도망가야지. 자,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스트레스 폭탄 있죠? 바로 이게 종합소득세라는 건데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왜 이렇게 세금 나오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세무 대리인한테 맡겼으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알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놓고 대표인 내가 모르면 세금이 덜 나와도 문제가 될 것이고 더 나와도 문제가 되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세무사? 아니면 세무사 여직원? 아닙니다. 대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부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 로드맵의 정용입니다. 제가 대표님과 통합 경영 및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앞에서 벌어도 뒤로 다 빠지고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영업, 초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눈 뜨고도 빠지는 세금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부가세,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세 번째는 법인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5월, 6월이 임박했기 때문에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마지막 3월, 4월 달에 회사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 많이 올려서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2,500 남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종합소득세로 3,500만 원을 낸다면 당연히 세금 때문에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잘 보시고 세금을 많이 아끼고 감면 받으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뒤로 다 빠지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하게 이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드리는 파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된 거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대표님들의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해당될 겁니다. 뭐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임대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은행에 예적금을 하고 계신다면 이자소득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법인에서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이라고 하겠죠. 이것도 이자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사업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사업소득이 되겠죠. 이 소득 금액들을 1년치를 합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소득 세율이 달라지니까요. 이 세율이 낮아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알고 사업하는 것과 모르고 사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율을 보면 현재 6%에서부터 45%까지 돼 있어요. 내가 좀 소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득의 반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세표준에 있는 세율과 플러스 4대 보험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율에 따라서 산출세액이라는 게 계산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세액공제 또는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되는 항목이고요. 만약에 재신고가 들어가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는 가산세라는 게 붙을 수가 있는데 가산세가 있으면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미 납부한 중간 예납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부분을 또 빼고 납부할 세금이 남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좀 파악되시나요?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6가지 소득을 합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줄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구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빼야 되는 금액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웬만하면 대표님들은 기본적인 건 잘 챙기실 겁니다. 놓칠 만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소득공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기본공제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간혹 부모님께서 따로 사신다고 해서 공제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형제 자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소득공제 해도 되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각 150만 원씩
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금보험 소득공제인데요. 국민연금보험료 있잖아요. 나가는 게 소득공제가 되니까는 금액을 늘리면서 세금을 또 줄이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여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손에서 납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25만 원씩 내게 된다면 가장 베스트하게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적절하거든요. 직장인은 상품 가입을 못하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폐업할 때 내가 돈이 없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으니까 사장님들도 퇴직금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장세액공제예요. 간평잔부를 만들고 비치해 놓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장 어플 플랫폼 이런 거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겁니다. 예전에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요. 여튼 개인 사업자가 저축을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이 부분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퇴직연금과 함께 하게 된다면 900만 원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세액 공제 팁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창업 요건에 맞게 되는 업종이라면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과밀 지역 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50%냐 100%의 감면의 차이가 있고요. 나이가 젊은 34세 미만의 청년 대표자이면 감면율이 훨씬 높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법인 전환을 했거나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고 사업 인수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동사업자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지분율이 높은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꿀팁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건 저도 사업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인데 직원을 고용할 때 꼭 현금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골치 아팠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4대 보호 맡기려고 신고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인건비를 통째로 비용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세금의 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4대 보험 내면서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거든요. 아니면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잘 조정만 한다면 정말 베스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경조사비인데요. 이게 정말 꿀팁인데요. 이제 점점 날도 풀리고 결혼식, 행사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청첩장이라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부고장이나 돌잔치 이런 행사를 주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잘 모아두세요. 잘 갖고 계시면 한 건당 2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5개면은 300만 원이죠. 그러면 12개월로 하면 300만 원 곱하기 12, 3,600만 원이죠. 이게 바로 접대비 한도인데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접대비 한도가 어떻게 돼?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챙기고 이 맥스 한도는 3,6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쪽에서 이런 청첩장이나 부고장에 대한 팁을 드려가지고 이 개인 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맞춤으로써 판매관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내가 순이익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억 한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더라도 그러면 35% 구간이거든요. 접대비를 활용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로 내린다고 한다면 8,800 밑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24% 구간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2,000만 원 나오는 세금이 500만 원 근처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대박 팁이죠.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차량 이런 거 사업자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맞추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챙기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인 거를 활용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해놓으면 소득의 지분율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크지 않고 내가 이익이 크지 않는데 세금도 그럼 크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공동사업자로 하겠다? 이런 분들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치킨집을 할 때 마지막에 공동사업자로 해놨었는데 골치가 아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사람이 이제 뭐 중간에 빠지고 나면 뭐 세금 신고라든지 뭐 아니면 은행 업무 같은 거 할 때 갖춰야 되는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둘 다 갖고 와야 돼요. 인감이라든지 등본, 보장 다 챙겨야 되거든요. 뭐 대출 내역이라든지 신용 등급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개인 사업자 매출이 정말 높다, 많이 높다고 하시면 법인을 만드시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합니다. 법인으로 아예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데 과세 표준이 2억 이하는 9%니까 소득세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분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개인 사업자에서 1억 5천 신고하는 걸 법인 사업자에서는 급여로 그 반토막만 신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면 합법적인 선 안에서 법인을 신설해가지고 매출을 나눠놔도 좋고 자녀가 있으면 가업승계도 자연스럽게 불안보 증여,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플랜으로 갈 수도 있고 법인으로 전환해서 포괄양수도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 사업자 대표님들 상황에 따라서 방법의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 매우 좋은 플랜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종합소득세를 엄청나게 팍팍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대한민국 대표님들 잘하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혹여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꼭 챙겨서 절세에서 그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10배로 불리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만 잘 챙겨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내 상황과 맞는 절세 전략을 사용하고 싶거나 이것저것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밑에 상담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남겨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 채널에서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자 로드맵의 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